친구가 다리를 고쳐준 그 제비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제비는 집과 진흙으로 집을 짓는데 그 둥지를 먹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제비집 요리의 제비는 동남아시아 해안에 서식하는 칼새라 불리는 새이다. 바다제비라고도 불리는데 날아다니는 모습이 일반 제비와 비슷하기에 이렇게 불린다고 한다. 하지만 참새에 가까운 일반 제비와 달리 칼새는 벌새에 가까워 제비와는 전혀 다른 조류이다. 중국에서는 칼새를 금사연이라 부르고 제비집 요리를 금사연의 둥지라는 연화라 칭하는데 이 연자가 제비 연자이기에 번역 오류로 우리나라의 제비집 요리로 소개가 된 것이다. 아무튼 이 칼새는 해안가 동굴 높은 벽에 둥지를 짓고 사는데 크기가 너무 작고 힘이 없어 다른 새들처럼 땅 위에 나뭇가지나 잎을 들어 올릴 수가 없다. 그래서 깃털이나 작은 해조류 조각들 아니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조그마한 것들을 모아 침으로 굳혀 집을 만든다. 이 침이 바로 제비집 요리 그 자체이다. 칼새의 침은 공기와 만나면 빠르게 굳어 칼새의 둥지를 가파른 동굴 벽에 딱 달라붙게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칼새 침에는 남성의 자신감 형성과 남성의 역할의 수행에 기여하는 테스토스테론, 여성의 호르몬 중 가장 강력하고 대표적인 에스트라디올, 그리고 면역을 높여주는 세포를 증진시키는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황제의 요리라고 불려오며 지금의 명성을 지니게 되었는데 그 시작은 청나라의 전성기를 이룩하고 최장수 재위 기간을 누렸던 건융 황제가 아침마다 공복인 상태에서 제비집 수프 한 그릇을 마셨다는 사실 때문이다. 중국에는 탈진이라 하여 8가지 진귀한 식품을 의미하는 말이 있는데 시대에 따라 구성이 달라졌으나 제비집은 언제나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귀한 제비집은 중국에 비싸게 수출되기에 동남아시아 각 지역에서는 제비집을 채취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40m 이상 되는 동굴벽을 밧줄과 사다리에만 의존해 오르고 매년 사망자가 나타난다고 한다. 하지만 혈안이 된 이들에게도 불문율이 있는데 이 제비집은 같은 자리에서 2번까지만 채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에는 첫 번째 집은 침으로 만들고 두 번째는 집을 잃은 슬픔의 눈물로 만들고 세 번째 집은 피눈물로 만들며 그 이상은 새가 죽어버린다는 민담이 있다고 한다. 불쌍한 칼새를 지켜주는 의미도 있지만 이는 제비집의 등급, 시세와도 관련이 있다. 칼새가 첫 번째로 지은 집은 거의 칼새의 침만으로 이루어져 새하얗고 이는 임금에게 진상한다 하여 관연이라 부른다. 이 둥지를 사람에게 빼앗기면 칼새는 도리 없이 집을 다시 짓는데 침이 부족해 깃털도 일부 섞어 짓기에 모연이라 부른다. 이것이 2등급 제비집이다. 또한 이때 마른 침을 뱉다 보니 피를 토하여 붉은색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혈연이라 부르며 최하 등급의 제비집이 된다. 제비집은 주로 야생에서 극히 적은 양만 채취되었고 일부 부유층 사이에서만 거래가 되었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며 수요가 늘어나 칼새 아파트라는 것이 생겨났는데 이는 칼새가 날아다니는 길목에 건물을 세우고 인공 새소리로 유인해 둥지를 틀도록 만드는 것이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채취를 한다는데 이 한 번 채취에 4천만 원어치의 제비집을 수확할 수 있다고 한다.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는 중요 산업이 될 정도라고 하며 제비집은 동방의 캐비어라 불린다. 그러나 이 귀한 제비집은 맛이 없다고 한다.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아무 맛도 안 난다고 한다. 때문에 그 자체만을 먹기보다 다른 요리에 첨가하는 보조 재료의 역할을 한다. 제비집 수프 역시 제비집을 베이스로 샥스핀, 해삼, 죽순, 송이버섯 등의 다른 재료와 함께 조리하는 음식이다. 비록 맛은 없지만 이 수프 한 그릇은 4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된다고 한다.